지금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에 43% 급등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35%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S&P 500 지수 28%. 그러니 이렇게 급등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투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익이 안 났어. 이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땐. 이거 어떻게 했길래 수익이 안 났습니까? 우리와 같은 종목이 아니었어. 우리와 같은 투자 방법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났죠.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 43%, 올해 35%. 2022년 하락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지수가 말이죠. 개별 종목은 그렇게 오를 수 있죠. 몇백 %씩. 근데 지수는 이렇게까지 못 올라요. 시장 대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S&P 500 지수 28% 올랐어요. 다우 지수도 16%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히 나스닥 기술주 상승률이 두드러지죠. 연평균 수익률도 보면 S&P 500 지수가 과거 10년, 20년 동안 12% 정도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는 20% 가까이 올랐어요. 2년 전에 2022년도 하락장 이후 2년간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순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S&P 500 지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70% 올랐어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2배 가까운 93%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러한 수익률 앞으로 쉽게 오지 않아요. 미국의 월가의 전문가들도 내년에는 6,600, 7,000 예상하잖아요. 그 계산해 보세요. 겨우 10몇 %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10% 전후.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3% 얘기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10몇 %였던 것에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는 폭등 수준이라고 표현을 할 만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서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와 함께 투자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특히 나스닥을 이끈 원동력이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 ETF 종목들 중에 한 섹터,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우리 여기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알고 계시죠? 하도 말씀드려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달러, 약 2경 6천조 원이에요. 올 들어서 50%나 증가가 했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올 들어서 50% 증가. 이것은 나스닥에 상장된 약 3,000개, 나스닥 종합지수가 약 3,000여 개 회사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S&P 500은 500개잖아요. 그거의 6배가 커요. 기업 수로 보면 나스닥. 그래서 나스닥 100, 그중에 100개 기업들, 알짜 기업들을 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반도체주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기술주, 알짜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의 대표가 뭡니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아닙니까? 2010년 가장 오래된 지금 14년째.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같은 거 얘기하게 되면 이제 1년, 2년 된 종목들 1년, 2년 수익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기본이 5년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 종목만 만약에 투자해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5종목, 10종목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종목만 투자하게 돼 있어. 법으로. 그렇다면 저라면 나스닥 100에 투자합니다. 한 종목에만 딱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ETF든 개별 종목이든 하나에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선택해요? 저는 나스닥 100에 투자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나스닥에 상장된 약 3,000개사 전체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해요. 반 이상이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에요.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7개 주식의 연간 상승률이 평균 115%였어요. 작년에. 그러니 평균 2배 이상 올랐죠. 그거에 가장 큰 힘을 쓴 것이 바로 엔비디아였을 겁니다.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말이죠.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도 매그니피센트 7 상승률이 약 75%. 이것 또한 엔비디아 힘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에는 못 미쳤죠. 지난해 평균이 이 7개 종목이 평균 115% 상승. 근데 올해는 75% 상승. 작년만은 못했죠. 그러나 상당히 높은 거예요. S&P 500 상승률은 2023년도에 24% 올랐어요. 올해 28% 올랐어요. 이거 비하면 그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의 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가 과거에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 나스닥 종합지수 2만 넘었습니다. S&P 500 지수 6천 넘었습니다. 그러니 일명 서학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돈이 계속 미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미국을 따라올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어림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 2022년도처럼 또 하락장와 괜찮아요. 견뎌내면 돼요. 그러면 더 큰 수익률 나와요. 2022년도 하락장이 없었다면 작년과 올해 이 정도의 높은 수익률 아마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2년도에 그만큼 떨어져 줬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레버리지 말씀드렸죠. 레버리지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투자하다가 우리가 약세장에 와서 평균 30% 떨어졌다고 칩시다. 30% 날라갔네?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꼭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부를 가지고 바닥에서 레버리지 투자하면 정말 좋죠. FNGU. 지금 FNGU 보세요. 2022년 바닥에서 지금 얼마가 올랐는지 40달러에서 지금 64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2년여 만에. 그러니 열몇 배의 수익률 말고 안전하게 바닥에서 무릎까지 지나고 허리까지 와서 그때쯤 안전하게 레버리지에 들어가도 30% 하락했던 손실 그거 문제가 아니라 2배, 3배, 4배의 수익률을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그러니 하락장와 괜찮아. 30% 떨어졌지? 좋았어. 바닥을 지나서 안정권에 접어들면 상승장에 안정권에 접어들면 일부만 가지고 레버리지를 딱 사두면 2배, 3배, 30% 하락됐던 거 그거 이상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그러한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상승장이 시작되면 안전한 종목에 또 꾸준히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나의 재산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